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13 M4와 갤럭시 탭 S9 울트라, 그러니까 각자 진영에서의 최상위 제품을 비교해 보면서 마지막에는 관련 액세서리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전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3 M4의 경우에는 스페이스 그레이 256기가 와이파이 모델이고요. 갤럭시 탭 S9 울트라의 경우에는 256기가 베이지 컬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 포인트는 가격적인 부분과 용량에 따른 옵션입니다. 먼저 아이패드 프로 13 M4의 경우에는 256기가 와이파이의 엔트리 버전이 199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마켓에 가시더라도 5% 이내의 가격으로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갤럭시 S9 울트라의 경우에는 23년 7월에 출시를 했고요. 엔트리 모델인 256기가 와이파이 모델의 경우에는 159만 8,300원에 출시를 했는데요. 출시한 지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오픈마켓에 가시면 120만 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가도 종종 나오니까 특가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갤럭시 탭은 최대 1TB를 지원하고요. 아이패드는 2TB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둘 간의 스펙을 1TB로 맞춰 놓고 최고 사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M4 13인치 1TB 셀룰러 스탠다드 글래스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289만 9천 원이 나오고요. 갤럭시 탭 울트라 1TB 셀룰러는 240만 6,800원입니다. 여기서 아이패드를 풀옵션으로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2TB 셀룰러 나노 텍스처를 적용했을 때 394만 9천 원입니다. 가격은 사실 둘 다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이패드 가격이 워낙 저세상 가격으로 출시를 해놓다 보니까 갤럭시 탭 S9 울트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착해 보이는데, 여기서 객관성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엔트리 모델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에요. 거기에 셀룰러 옵션이나 용량을 하나씩 업그레이드하면 20에서 30만 원씩 훅훅 올라가니까 나에게 꼭 맞는 옵션이 뭔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모두 용량에 따른 램이 달라져요.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에는 256과 512는 8기가 램이 들어가 있고요. 1TB와 2TB는 16기가 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 S9 울트라의 경우에는 256과 512는 12기가 램이 들어가 있고요. 1TB를 선택하시게 되면 16기가 램이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업무에 전문적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면 엔트리급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비교 포인트는 디스플레이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3 M4의 경우에는 텐덤 OLED를 탑재했습니다. 기존 OLED를 두 장 겹친 구조로 좀 더 밝고 좀 더 선명한 화질을 구현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제로 봐도 정말 쨍하고 눈이 정화되는 느낌까지 받게 합니다. 275 2064 해상도 4:3 비율에 264 ppi를 구현했으며 최대 밝기 1000니트의 HDR 사용 시 부분 밝기는 최대 1600니트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10에서 120Hz까지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어요. 뒤에 갤럭시 탭 울트라의 최대 밝기를 보시면 정말 대단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노 텍스처 옵션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반사 방지를 뛰어넘어서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반사 방지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옵션은 유료 옵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겠어요. 갤럭시 탭 S9 울트라는 무려 14.6인치 대화면 태블릿입니다. 요즘에 13인치 노트북들을 많이 들고 다니실 텐데요. 그 노트북보다 좀 더 큰 화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브 모니터로 사용을 할 때 오히려 노트북보다 큰 화면이 서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시원시원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2960-1848의 16:10 비율에 239ppi로 다이나믹 OLED 2X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와 같은 비율로 만들어져 있고요. 60에서 120Hz까지 가변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최대 밝기는 500니트로 스펙상 알려져 있는데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보니까 350에서 400니트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앞서 나왔던 아이패드의 최대 밝기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카메라에는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아이패드 쪽이 조금 더 눈이 시원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색감이 정확하게 구현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제품 모두 각 진영에서 가장 얇은 태블릿인데요. 두께를 비교해보면 아이패드 쪽이 살짝 더 얇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탑재된 AP의 성능 그리고 배터리와 충전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패드 프로 13 M4의 경우에는 M4 칩셋이 최초로 탑재된 디바이스입니다. 아직 맥북은 적용이 안 된
아이패드는 완전 최신형 칩셋이에요. 애플에서 얼마나 이번 아이패드에 힘을 주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현존하는 태블릿 중에서는 거의 탑 오브 더 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이패드 전용 프로그램인 팝컵과 로직 프로를 내면서 맥북 프로와 경쟁을 시작했는데 과연 내부의 적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배터리는 1209Ah 탑재됐습니다. 탑재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대 충전 속도는 PD 2.0을 지원해서 35W급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 S9 울트라의 경우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Gen 2를 탑재했는데요. 출시 당시에는 가장 최신형인 칩셋을 탑재한 겁니다. 대화면인 만큼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실 텐데요. 3분할 화면을 마음껏 이용해도 전혀 버벅임이 없는 수준이고요. 간단한 편집도 가능한 수준의 퍼포먼스입니다. 배터리는 11200mAh가 탑재되어 있고요. 초고속 충전 2.0을 지원해서 최대 45W급의 충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5A를 지원하고 65W급 혹은 100W급 케이블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네 번째 비교 포인트입니다. 바로 사운드인데요. 두 제품 모두 쿼드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더 힘껏 날아 쓰러진 꿈들을 세워가 놓지 않을 chance 높은 벽은 break it 심장 소리를 따라가 달달한 노래 지나 나른 할 기다려온 순간 right now 고민 따윈 zero 지금 바로 run it again run it again oh, oh, oh. 태양을 향해 더 힘껏 날아 쓰러진 꿈들을 세워가 놓지 않을 chance 높은 벽은 break it 심장 소리를 따라가 달달한 노래 지나 나른한 기다려온 순간 right now 고민 따윈 zero 지금 바로 run it again run it again oh, oh. 멈출 수 없는 이 feeling 우린 다시 힘차게 달려가 I'm ready to run down 내 옆에 너를 안고 run down 넘어져도 스토리의 길 끝없이 펼쳐진 하늘 위로 fly forever 이대로 달려갈게 아름 덮친 바람 가르고 난 대신 높이 날아올라 피어난 my dreams 희망을 향해 뛰어 자유롭게 멈출 수 없는 이 feeling 우린 다시 힘차게 달려가 I'm ready to run down 내 옆에 너를 안고 run down 넘어져도 스토리의 길 끝없이 펼쳐진 하늘 위로 fly forever 이대로 달려갈게 아름 덮친 바람 가르고 난 대신 높이 날아올라 피어난 my dreams 희망을 향해 뛰어 자유롭게 전체적인 음악의 풍성함은 아이패드 쪽이 조금 우세한 것 같은데요. 목소리 전달력으로만 봤을 때는 갤럭시 탭 쪽이 나은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3 M4의 경우에는 전용 액세서리가 3가지 종류 존재합니다. 폴리오 케이스, 매직 키보드, 그리고 펜슬 프로가 있습니다. C타입도 지원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비추고요. 자, 액세서리 가격들이 굉장히 애플스럽게 사악합니다. 폴리오 케이스의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편이라서 149,000원이고요. 매직 키보드의 경우에는 무려 519,000원입니다. 펜슬 프로의 경우에는 195,000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엔트리 모델 구매하고 액세서리 3종을 구매한다고 봤을 때 280만원에 육박합니다. 거의 300만원을 지불해야 엔트리 모델 풀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갤럭시 탭 S9 울트라의 경우에는 액세서리가 조금 다양합니다. 키보드의 경우에도 슬림 키보드가 있고요. 분리형 키보드가 있습니다. 펜슬도 기본 동봉된 S펜이 있고요. 프로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에디션도 존재를 해요. 그 밖에 S펜은 콜라보 제품들이 많이 존재하니까요. 공홈을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정품 케이스의 경우에는 스마트 북커버가 있고요. 노트 페이퍼 스크린, 프라이버시 스크린 종류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용도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겠어요. 야외 활동이 많다면 아웃도어 스탠딩 커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갤럭시 탭 S9
S9 울트라의 경우에는 S펜이 기본으로 동봉이 되어 있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20만 원 돈을 주고 새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두 펜슬의 필기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 펜슬의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S펜은 부드럽게 붓펜을 쓰는 것 같은 쫀득한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은 장단점이 존재할 텐데요. 단순히 글을 쓰는 필기감만 따지고 본다면 저는 S펜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지만 그림을 그리거나 뭐 스케치를 하는 경우에서는 애플 펜슬이 조금 더 편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키보드의 경우에는 두 제품 모두 따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요. 갤럭시 탭의 경우에는 20에서 3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매직 키보드 경우에는 50만 원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갤럭시 탭 키보드가 조금 저렴하다 느낌은 들지만 상대적인 관점이지 여전히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30만 원이면 현존하는 안드로이드 가성비 태블릿을 사고 남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액세서리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제품 모두 사실 정말 좋은 태블릿이지만 아이패드 프로 13 M4의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 타겟으로 나온 제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프로급 제품을 찾는 분이 아니라면 이 제품의 성능을 풀로 뽑을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13인치 대화면 태블릿을 한 손으로 핸들링하면서 전문가 영역에서의 사용을 하시고 애플의 연동성을 경험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사실 대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 탭 S9 울트라의 경우에는 사실 타깃이 뚜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6인치 대화면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자주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 제품 말고는 대안이 없고요. 주변 생태계가 윈도우와 안드로이드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하면 이 제품을 사용하셔야 그 연동성을 모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니케에서 보내주신 제품들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듦새가 정말 좋고 사용성에 있어서 니케 제품을 따라오는 제품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지금 책상에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두고 암 거치대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부착하는 방식은 마그네틱 방식입니다. 아이패드를 보조 모니터로 사용을 하거나 컨텐츠를 소비할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지금 보시면 힌지가 세 군데 존재를 하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보니까 몇 년 사용을 해도 끄떡없을 만큼 아주 짱짱해요. 자, 하지만 너무 짱짱해서 처음에 조작을 할 때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할 때 힘을 제대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힌지뿐만 아니라 이 자력도 굉장히 강력한데요. 사실 아이패드 13인치 같은 경우는 대화면이기 때문에 부착이 강력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니케 케이스를 그대로 부착한 상태로 연동이 됩니다. 이게 또 굉장히 편리한 지점이에요. 두 번째 소개할 제품은 한번 소개를 했던 제품인데요. 회전식 거치대입니다. 초기에 준비됐던 물량이 품절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제품이 M4 모델로 새롭게 출시를 했고요. 혹시 에어 M2 모델을 구매하셨다면 기존의 12.9인치 모델과 호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케이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단 분리가 되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손잡이도 떨어지고요. 앞에 커버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뒷판도 분리가 되는 형태인데요. 이 제품이 현재 M4 모델도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케이스가 필요한 분들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질감 필름을 선택할 때는 화질 저하 때문에 쉽게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은 생각보다 화질 저하가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붙여보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화질을 보시면 그 쨍함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한 톤 내려온 느낌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 종이 질감 치고는 굉장히 선명하다라는 느낌을 받네요. 펜슬 프로를 통해서 제가 필기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서걱서걱한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종이 질감 필름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것 같네요. 아이패드에서 보셨던 책상용 마그네틱 암 거치대가 갤럭시 탭용도 출시를 했습니다. 무려 14.6인치 대화면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아주 짱짱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14.6인치와 12.4인치 제품은 현재 입고가 완료되어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요. 힌지의 이음새 부분이나 자력 부분은 아이패드 거치대와 동일한 성능입니다. 소파나 침대에서 사용하기 좋은 스탠드형 거치대가 갤럭시 탭용도 출시가 됐습니다. 이 제품 아이패드용 제품이 먼저 나왔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니케 제품이 특별한 이유가 단순히 기둥이 더 두껍고 튼튼합니다가 아니라 부분 이음새의 만듦새도 굉장히 좋고요. 편의 기능이 은근히 잘 숨어 있어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가 존재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인테리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컬러가 색감이 굉장히 잘 뽑혔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흥행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제품의 수량도 늘어나니까요. 여기저기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